이 극우 파쇼 세력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이들 무리를 선동하는 자와 그들을 추앙하는 자들을 모조리 뿌리째 뽑아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 버리지 않으면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선조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선조들이 이루어낸 모든 유산들을 잃어버리고 북한처럼 세계에서 고립된 상태로 살아갈 것이 자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생뚱맞으시고 다소 심각하게 좌파 빨갱이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천만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보수, 생각하는 중도, 생각하는 진보로서 데이터를 근거로 여러분께 방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올해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이라는 이른바 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List 미국 에너지 부라는 것인데요. 미국 내각 수준의 미국 정부 부서입니다. 이곳은 에너지 및 핵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 미국 해군을 위한 원자료 생산, 에너지 절약 관련 연구, 방사선, 폐기물 처리 등 미국 에너지 생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인데요. 다른 미 연방 기관들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기초 과학 및 응용 과학 연구에 힘쓰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미국의 수뇌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종의 미국의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기관은 미국의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이 외국에서 구입되어 오는 석유에 대한 미국 자체적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설립한 국제 국가 기관입니다. 이 미국 에너지부의 산하에는 어떤 기관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정보방첩국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산하에는 정보방첩국을 두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정책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주요 하는 일은 적대 국가들의 핵무기 생산과 운영에 대한 정보를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정보방첩국은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을 매년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 사찰 등을 하는데요. 다음 국가들이 해당 국가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알제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중화인민공화국, 쿠바, 조지아, 인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북한, 키르스티스탄, 리비아, 몰도바, 파키스탄, 수단, 대만, 타자흐스탄, 투르메니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까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감 국가란 무엇이냐? 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 List, 줄임말이 SCL인데요. 이곳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정책적 이유로 특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한국이 지정되어 현재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요. 2025년 1월 초 미국 에너지부가 산하기관인 산하기관에 4월 15일부터 한국을 가장 낮은 단계인, 즉 이 단계는 이스라엘과 대만과 동급이라고 합니다.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민감국가 지정 주체는 임기 막바지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핵 무장 문서에도 서술이 되어 있었고, 당시에 미국 대통령의 방안 등을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고려해 보면 비핵화 선언 이후에도 바이든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작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항상 의구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내린 과정을 오바마 행정부 당시 조 바이든은 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연평도 포격전, 보복 등 대한민국의 자주적 핵개발에 부정적이었으며 북한을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이용했다라는 행동으로도 보았을 때 매우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해당 사항에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판단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도 이와 같은 판단은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켜보던 가운데 한국의 계엄령으로 인한 국군의 무례한 사용, 그 이후에도 국회에서의 계엄령을 취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낸 한국의 여당 의원들의 대처 모습, 대통령의 4시간 만에 계엄령 취소를 내리는 모습, 이렇게 문기적거리고 미루는 모습을 전 세계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국회에 모인 수많은 국민들과 무장된 국군과의 대치되는 모습들이 세계에 송출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확인하는 이 발표는 한국과의 양자 간의 과학 기술 협력에 앞으로는 새로운 제안을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에 함께할 수 없다, 한국을 배제한다라는 뜻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게끔 다시금 기대한다라고 해당 기구는 덧붙였습니다. 이 말은 해당 목록에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개방형인 상태로 나아가자는 뜻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도널드의 2기 행정부에도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한국과의 무역 및 방위비 협상에서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미국은 유리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이 그렇다고 주눅들지 않고 독자적 핵 처리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핵 보유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함으로써 자주 국방을 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참모습을 세계에게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핵 우산 시스템을 믿는 놈은 윤석열 하나밖에 없었고, 미국으로부터 구걸하는 처참한 모습까지 보여준 것도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당신네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다라고 모를 것이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약소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보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겁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겁니까? 당신들은? 이제는 글로벌화된 시대에서 당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그들의 정론 기자들 등등을 통해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언론사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책임감을 느끼고 향후 활동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민간국가 선정이 그런데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요? 이재명 때문이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민주당의 줄탄핵이 이재명이 미국의 에너지부에 미친 영향이 뭔지 반론해 보십시오. 제가 위에서 에너지부가 뭐 하는 곳인지도 그래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육하 원칙에 맞게 설명해 보세요. 해보시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네이버에도 글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또 이건 뭡니까? 민주당. 참 민주당도 가관입니다. 아주. 외교부의 미국통이며 러시아 대사관이셨던 이성락 의원님. 지난 방송에 호의적으로 제 방송이 가급적 칭찬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핵 문제, 안보 문제 관련 얘기로 의원님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호의적인 발언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또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핵 이야기를 해서 모 의원이 자신의 방송을 보고 핵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기가 찹니다. 그 말에 대해서 초전박살 내주려고 민주당의 큰 뜻인 비례의원 2번이셨던 이성락 의원 설명까지 말했거든요. 그렇게까지 설명해 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잘 알면 자기가 정치를 해야지 왜 유튜브하고 개인 사업한다라는 것입니까? 무슨 다 자기가 옳고 다 자기가 맞대. 그러면서 시청자들 등골 뽑아먹고 함부로 시청자들한테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하는 사람이 무슨 경제를 논하고 국내 정치를 논합니까? 선술집에서 술 처먹고 친구들과 떠드는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말하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질려버려서 말 안 해요. 또라이 취급받지. 자기 세계관에서 갇혀 사는 거지. 그러고서 맨날 자기 말이 맞다라고 하고 어려 반프러치 없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그 인생 고달퍼야. 거만이 하루를 찔러서 매번 방송에서 싹을 잘라주기 위해서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질상 맞지 않지만 그래도 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프기는 한가 봅니다. 듣기는 하는지. 하여간 씹는 거는 여기까지고요. 민주당 의원들의 논평을 얘기하다가 잠깐 이런 얘기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민감국과 관련 보도 이후 발표된 논평을 보고 이성락 의원에게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성락 의원의 칭찬이 마르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분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 이분도 진영 논리에 매몰되셨구나 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김성애 대변인 성명으로 논평하셨습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이성락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한국의 원자력 활동이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떠들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얘기 한마디 할게요. 아니, 핵 개발을 당신 채널 보고 했다고 말하시는 분께 말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당신 채널 보고 발표했다며, 그러면 미국이 이성락 의원 말씀대로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이현주 의원의 발언 때문에 민감 국가 된 거네? 응?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똥오줌 좀 가려 싸자. 전직 언론사 주필이셨던 현재 유튜브 하시는 대선배님들도 당신처럼 함부로 당신들 말씀이 옳다라고 함부로 말씀 안 하셔. 어디서 그렇게 함부로 주둥이를 눌려. 그리고 알려줄게. 중도 보수는 보수에서 넘어와. 당신 채널에서 넘어온다고 생각해? 당신은 이미 진보 채널이야. 또 뭐 변희재를 데리고 온다 하는 채널이 있어요. 어디 변희재를 끌어들여요? 그딴 사람 표 필요 없어. 변희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고. 변희재 같은 소리 개나 줘. 그딴 새끼 필요 없다고. 당신들 변희재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어디 개소리야, 개소리는. 똥을 처먹을 때 처먹어도 변희재 똥은 안 처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변희재가 하는 태블릿과 박근혜 사면은 다른 일이야. 어디서 개소리야. 인과관계 파악 제대로 해. 이 확장성이 없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착각들이 아무리 자유라고 해도 유분수지. 참 착각들이 세련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국제, 정세, 외교, 안보 자기들이 평론 전문가래. 주제 파악 좀 잘 좀 하셔라. 거만 떨지 마시고. 겸손할수록 고개를 숙여셔라. 내 입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보다 못해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중 공부해서 하세요들.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본인의 말을 하세요. 본인의 말을. 보다 못해 얘기합니다. 또 모르지 또. 보다가 제가 잘 하시면 칭찬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본 베이스가 이미 가는 길이 우리 쪽하고는 그쪽 사람들하고는 맞지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엮으실 생각 하지도 마시라. 자체 핵무장 얘기하니까 짜증나서 뭐 다 자기들이 다 잘했대.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럴 거면 정치를 하셔야지. 자기가 다 얘기했대요. 최초로. 그것도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안 웃기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방들을 떱니다. 그런데 뒤늦게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께서 논평을 내셨거든요. 이게 제가 평소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던 분이었고
참 호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논평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당신들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의원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요. 유튜브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도 함부로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만 보고 유튜브들도 되지도 않는 소리 자기가 먼저 했다면서 남의 의견 사기쳐서 가져다 써놓고서 마구 뚫린 입으로 똥을 싸요. 입으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는 웃기는 소설 쓰고. 이 황정아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1월 20일 퇴임 전 이미 에너지부에서 지정을 했다. 윤석열의 황당한 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한국과의 신뢰가 깨졌고, 이런 한국에 대한 견제 조치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조치다. 이유는 미국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윤석열이 계엄 이후 미국은 공식 입장으로 심히 잘못된 판단으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게 정확한 말이라고 합니다.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이 잠깐 버벅대는데요.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당시에 미국 측 입장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이름까지 거명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이 점에 예의주시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예측 불가능한 일이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일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기억이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을 이제 평론가라면 평론을 하는 것입니다. 계엄을 선언까지 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대해서도 지극히 견제 조치 후 관리 감독을 해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무슨 민주당의 줄타내기고 이재명 때문이고 뭐 국민의힘의 핵무장, 작체 핵무장을 언급해서 말했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성락 의원께 호의적이었는데 외교통 전문가시라는 분께서도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유튜브 채널이 자기 주장에서 한국이 핵무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은 커트 캠벨이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번 일이 윤석열의 계엄령 관련 사건이 매우 위법적인 절차이고 즉각 국회에 달려가 계엄을 막은 시민 세력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커트 캠벨이 뭐라고 했느냐면 윤석열의 계엄령 관련해서 이 사건은 매우 위법적인 절차다. 그러므로 즉각적으로 계엄을 막으려고 시민 세력이 달려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이 불안해하시는 시민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한국에게 할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평론가는 이런 부분을 평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행운인 줄 아셔야 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의 평론을 들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 자랑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런 평론 들으셨습니까? 자칭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고 복귀시키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저는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윤석열이 계엄 발표 이후 미국이 한미동맹을 깨겠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윤석열은 자기 계산을 하느라 4시간을 날렸습니다. 이 병신이. 주한미군이 이러한 황당무계한 군사정권을 지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가 국회로부터 이루어진 이후에 4시간 동안 윤석열이 문기적거리는 동안에 미국은 이를 이유로 협상카드로 주한미군, 네가 자꾸 그렇게 한다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우리는 계엄하는 정부를 지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철수한다. 라는 카드를 내비친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 주요 원인은 커트 캠벨이 국민의 의지에 부딪힐 것을 명백히 보여준 강력한 상징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시민 세력이 즉각 국회에 달려갔다. 강력한 상징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의지에 부딪혔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12.3 계엄 이후 윤석열이 즉각 하야를 하고 그로 인해서 2월에서 3월에 대선을 치른 대한민국, 그 이후라면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대한민국도 새 정부가 출범했을 것입니다. 굳이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넣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줬습니다, 나름. 이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처우를 받는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민주당의 줄탄핵이고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김성애 의원과 위성락 의원 자체 핵무장론? 이건 또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외교부가 무능해서 해당 소식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미국 에너지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외교부가 무능해서 해당 소식을 몰랐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무능해서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에 심각하게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능해서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국 정부, 미국 에너지부가 관련 자료를 한국 외교부와 한국 산업자원부와 공유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론가는 이런 걸 평론해야죠. 위에서 에너지부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안 알려주는데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했다는 분, 이런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그리고 웨스턴 하우스에서 한국 내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에 경고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무슨 시비를 걸었단 말입니다. 웨스턴 하우스에서. 어떤 시비를 걸었냐면은 이거는 미국이 한국한테 시비 건 거예요. 기술 지원 소유권에 대한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이 채콩가 갔다 왔잖아요, 윤석열이. 그래서 이게 무산된 거예요. 기술 지적 소유권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웨스턴 하우스에서. 특허를 한마디로 위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윤석열의 폭정,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술핵을 전면 재배치하자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온 마당이었고,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기타 국가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창작 소설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윤석열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 죽지 말고 미국의 견제와 제재를 받겠지만은 핵 잠재력의 보강론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